그러면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9.19 군사합의도 다 파기해버리고 네. 지금 호전적인 상태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북한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북한이 또 계속 지금 강경하게 보이고 또 그다음에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제 교전 국가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오히려 우리를 되게 대접하죠. 남측 이러고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네,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김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김여정이 비난을 했는데요. 네. 다 if절이 있습니다. if. 이렇다면 예, 한국이 이런다면 예. 너희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건 우리한테 조건이네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한테는 예. 좀 안심이 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전쟁 연습하지 않으면 안 한다. 예, 먼저 예.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안 포함이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예. 이 정부는 예. 이 적대적인 공생, 예. 다시 말해서 서로 긴장되는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더 키워가고. 예. 저는 미국이 지금 중동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중계를 동시에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선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한국에서 무력 충돌이 나는 것은 미국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예. 예. 왜냐하면 여기는 예. 다른 두 전쟁은 무기만 되지만 여기는 직접, 인적 개입이다. 네, 맞아요.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예. 9.19 없앨 때 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여기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경청하고 있다 그랬어요. 경청하고 있다. 외교 네. 용어에 경청하고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싫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런 지렛대들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예. 다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리 이제 전쟁을 두 가지로 봅니다. 예. 의도된 전쟁과 의도하지 않는 전쟁인데 예. 의도된 전쟁은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작권을 미국 갖고 있는데 예. 의도되지 않는 무력 충돌이 비화해서 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바이든이 사실은 이제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이 동맹 체제, 나토를 포함해 동맹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예. 바이든의 최고의 치적은 이 동맹이라고 보거든요. 이 전 세계적인 전략 동맹을 연결시킨 걸 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작년에 그것을 8월에 했을 때 이게 미국의 외교적 수군을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이든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미국도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렇죠. 일본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트럼프가 되면 다 뒤집어지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거는 그럼 트럼프가 되면 이 나토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트럼프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기 때는 약간 상반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돈 안 내면 맞아요. 철군한다. 그렇죠. 뭐 그 예를 들어서 고립주의입니다. 아주 쉽게 하면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과도 다르고 민주당과도 달라서 미국은 미국 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민자도 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일종의 신고립주의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미국의 제도에 눌린 게 뭐냐면 네오콘들이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네오콘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기 일기 때 이 네오콘들 때문에 망했다. 북한하고 하는 것도 네오콘들이 방해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임되면 아주 고립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립주의는 뭐냐? 나토도 안 하고 기후협약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확장 억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군 철수 문제가 트럼프 마음속에 있더라도 의회가 동의해야 되는데 의회가 동의할 리가 없고요. 그렇죠. 없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무장론자들이 그거를 틈타서 핵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것들의 이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있죠.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이 회담을 했어요. 또 동맹 또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나토 가서 이런 거 하려고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제가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유럽의 대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무슨 같이 말을 맞춘 것처럼 입을 맞춘 것처럼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네. 무기 공급하고 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연설시켜주고 예. 가서 대접해주고. 나토와 미국이 엄청난 압박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혹시라도 예.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할까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좀- 미국이 지금 계속 하는 거 뭐냐면 음. 기시다하고 지금 윤 정권처럼 말 잘 듣는 그렇죠. 정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뭔가라도 해두려고 계속 압박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위험이 큰 그렇죠. 그런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군요. 김병주 의원이 이제 그 동맹 얘기도 했고 정신장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보니까 국힘이 한미일 동맹을 슬쩍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그랬잖아요. 이런 뭐 자기들 말하는 실수, 예, 예. 동맹이란 말을 저도 제가 귀로 들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 음. 보기엔 거의 동맹처럼 보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예, 한일은 예. 이슈별로 안보적으로 특정 이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북핵이라든지 뭐 예. 재난구조라든지 해적 같은 것에서 협력은 할 수 있지만 동맹은 못 간다. 음. 이 차이가 뭐냐면 그 이슈의 영역에서 협력하면 우리가 협력할 것과 안 할 것이 분명한데 동맹이라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것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한미일이 동맹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로 내용은 동맹처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김병조 의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니까 예. 아, 이 동맹이란 말을 음. 아까 말했잖아요. 예.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불러버린 거잖아요. 예, 예, 불러버린 그래서 다시 거죠. 아버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겁니다. 그럼 숨기는 거네. 이거는 뭐 숨기는 예, 겁니다. 동맹을 안 하겠다는 게 숨기는 아니고. 겁니다. 야, 그럼 국민들을 완전히 뭐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저는 이게 용산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서 2, 3일 후에 슬그머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면 안 된다 그 소리. 그 소리 하지 그 마라. 소리 해가지고 이거 진짜 동맹으로 가는 게 방해받을 수 있다. 예, 예, 예. 속셈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현재까지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조국 혁신단은 물론 3년이 너무 길다고 얘기하지만 네, 3일도 길. 4일도 긴데 3년을 만약 계속 간다 그러면 남북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관계들도 파탄에 갈 수 있는. 다 망가지죠. 그래서 제가 예. 사실 정치한 이유이기도 한데 예. 제가 그 입문하기 전에 가장 많이 강연에서 들었던 말이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인데 한번 그렇죠. 파탄이 나면 복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도 그렇거든요. 예, 예. 마음이 급해졌던 겁니다. 음. 근데 다행인 것은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만 3년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들은 실제로? 겁니다. 예. 러시아와는 중국의 관료나 어. 전문가들이 예, 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함에도 러시아가 생각보다 냉정하게 구는 지금 것은 현재 그래요. 이 맞습니다. 정부가 한국 국민의 아. 지지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예. 더 진전은 안 되겠지만 더 예. 망가지는 건 우리도 원하지 않는답니다. 다행이라. 그나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도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한국은 매우 필요한 존재고 예. 누구든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실패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의원님 생각하실 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제 물론 윤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궁금한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는 예, 저는 예. 이 정부 하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요. 북한은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한 근 2, 30년 내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쁘고 그렇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갑자기 전략적 가치가 몸값이 높아졌죠. 엄청 높아졌고 그렇죠. 예. 제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너무 싫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하노이에서 뒤통수 맞았으니까 네. 적어도 몇 년간은 아마 우리가 웬만한 걸 주지 않는 한은 돌아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더욱 이거를 하기 네,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폭넓은 외교를 해야 되는 예, 것인데 예.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 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법안 만드는 예.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계속 시끄럽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듣고 있겠죠. 그래서 좀 참아보자. 뭐 예, 그래도 예. 언젠가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